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을 맡은 교사 최현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2020년 7월 4일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을 풀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커밀 그동안 배운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 조금만 더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해 나간다면 충분히 60점 이상을 맞으리라고 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어플을 열었을 때는 아마 체크 표시가 힘들었을 거예요. 답을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힘든 학생들은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는 이 어플도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고 그 펜 모양이 나오면은 메뉴 중에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을 누르시면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한 후에 선생님한테 파일을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공부를 처음부터 착실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공부한 흔적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중요한 부분만 적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IP 주소, 자신 IP 주소를 확인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CMD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도수창이 나타나는데 자기 IP 주소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알고 싶을 때는 IP config 슬래시 긋고 all 하면은 자신의 그 맥 주소, 물리적 주소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IP 버전 4 주소,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서버까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굉장히 좋고요. 자, 닫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쓰고 있는 녹화 프로그램은 반디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디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녹화가 잘 되고 있고요. 단축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반디컷이라고 자르거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CBT에서 제2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제2과목도 지금 엑셀 내용이니까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실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IT과이기 때문에 프린터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노트북이나 그 PC가 없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꼭 사서 같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1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깐 확대하는 프로그램 좀 써볼게요. 자,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줌잇을 실행을 해놓고 컨트롤 2를 눌렀을 때 확대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우리가 그룹이 표시가 된다. 그리고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키를 누른다. 자,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지금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Shift하고 F11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삭제를 해볼게요. 자, 한번 삭제를 해버리면 내가 되돌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시고 지금 23번, 24번, 25번을 Shift를 누르면은 그룹이 됩니다. 그룹. 시트 그룹을 그래서 그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일련 번호가 나타납니다. 일련 번호 2번.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에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나타나진다. 이거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런 셀이나 데이터들을 변경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 서식 들어가서 여기 보호에 가면 여기 잠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그거나 혹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잠금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시트 보호에서 여기에서 암호를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경우에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입력을 해보려고 할게요. 자,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되어 있으면 읽기 전용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잠금이 되어 있고 암호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암호를 걸어놨죠. 1, 2, 3, 4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사용자가 눌러주시면 이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하고 에버리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트보 1, 2번 중에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호를 다시 해줘야 돼요. 자, 3번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맞죠? 아까 나타났죠? 4번 잠금 속성과 숨긴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맞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시트 보호 들어가서 암호를 걸었죠. 암호를 걸었더니 그때 이제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는 아주 잘 나타나는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고 직접 엑셀 들어가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지금 평균이 이 세 가지 평균이 36.67이 나왔어요.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수식이 지금 2, 4가 되죠. 근데 이 평균이 40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게 됐을 때 B4의 값을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이게 40이 되는지를 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ITQ 엑셀 문제에서도 나오고 커말 그런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6자리까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는 셀 서식을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제 반올림해서 뒤에서 반올림해서 6, 7까지 나올 거예요.
자, 36.67이 나오는데 목표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은 지금 데이터 메뉴에 가보면은 가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24 아까 절대 참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구해줘도 돼요. 24가 40이 됐을 때, 자, 아까 B4가 어떤 숫자로 변해야 되는지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40으로 변했고 이게 70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자,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텍스트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 1번. 자, 1시 2분, 그 다음에 AM이라고 적혀 있네요. AM은 오전을 뜻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0, 한 칸 띄고 4분의 1 이렇게 적겠습니다. 1/4를 했을 때는 엔터 하면은 4분의 1이 되면서 오른쪽 정렬 숫자가 되겠습니다. 분수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앞에 0을 써주고 한 칸을 띄우고 분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작은 따옴표가 앞에 붙고 숫자가 붙었을 때는 텍스트로 처리가 됩니다. 4번 1월 30일 이렇게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문자랑 숫자가 같이 있을 때는 텍스트로 모두 처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됩니다. 2번이.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숫자로 4분의 1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25번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자, 이면서는 AND가 됩니다. 그리고 AND, 자, 나이가 50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거를 이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25번. 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 나이,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 자, 얘를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은 자동 필터가 됩니다. 이 중에서, 뭐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15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나이를 또 뭐 보다 작음 이런 식으로 30 이런 식으로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급 필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밑에 조건 박스를 주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자기가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고급 필터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적어야 됩니다. 자, 위치는 A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드명을 근무기간이라고 적든지 아니면은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또 나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15년 이상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배웠죠. 왼쪽이 크다,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면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같은 줄에다 적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고급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을 눌러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조건 범위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다음 복사 위치는 여기서는 뭐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엔드 조건인 정혜인과 정우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조건 박스를 어떻게 줬죠? 자, 1번처럼 주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일 때 해당이 됩니다. 이거나일 때. 이거나라고 적혀 있으면 두 번째 조건 박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6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룹화는 지금 지점으로 할 거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 자, 이 중에서 이제 재고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처음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해제를 해서 둘 다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었죠. 자, 한번 부분합을 해볼게요. 먼저 엑셀에 있는 예제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여기 봤을 때 부분합이 적혀 있죠. 부분합은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하여 통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합계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등 여러 가지 함수를 적용하고요. 항상 먼저 기준이 될 필드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이 커말 실기 문제입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형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부분합을 두 번을 지금 적용하게 돼 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두 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정렬은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부터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지금 기억이 맨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두 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지금 합과가 되겠죠. 합과 시켜주시고, 자, 합계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고, 자,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자, 기본 영역, 인성, 교육, 훈련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서 모두 이 최대값 위에 평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 위에 평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윤곽선이 나타납니다. 자, 뭔가 잘못됐을 때는 모두 제거를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 부분합을 하기 전부터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이 표시가 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윤곽이. 자,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죠. 뭐 합계라든지 뭐 최대값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중첩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은 이전에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기준되는 그 값을 보고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을 보고 표시 결과를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놨고요. 자,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 7.5를 샵으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0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7.5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샵.0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뒤에 0이 붙으면은 꼭 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0이 유효하지 않은 0은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자, 샵인 경우에 앞에 하나 더 늘려볼게요. 샵인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앞을 00을 표시할 때는 또 0이 붙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50이 됩니다. 자, 그럼 20도 마찬가지겠죠? 10.0이 되겠죠. 자, 그럼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음표를 내가 직접 쳤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결과값이 똑같죠? 앞에 빈칸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빈칸. 자, 그러면 앞에 빈칸이 생기고 44.398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2000 천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숫자가 긴 경우에 자, 여기 맨 뒤에 쉼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쉼표가 붙었을 때 천 단위로 지금 만약 끊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필요한데 뒤에 여기 샵이 없죠. 샵도 없고 지금 0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쉼표 해볼게요. 그럼 뒤에 0 3개가 이렇게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2,200 이렇게 됩니다. 천 단위로 표시할 때. 자,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표가 있었을 때 아니면 어떤 교과서에 표가 있어서 천 단위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위에 뭐 천 단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공이 3개가 붙는 거예요. 이 뜻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샵, 샵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쉼표를 붙이면 3500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뒤에서 반올림을 해서 4가 됩니다. 4. 자, 그리고 따옴표가 있고 문자열이 있을 때는
붙여줍니다. 이렇게 숫자 뒤에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 34, 1000원인데 자, 쉼표가 있죠. 그래서 쉼표 여기 1000단위를 구분해서 쉼표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공상사는 지금 골뱅이하고 한 칸 띄고 귀중이죠. 자, 그러면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골뱅이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골뱅이가 있고 한 칸 띄우고 귀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 골뱅이 자리는 문자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표시를 해주고자 할 때는 이렇게 골뱅이, 샵이 아니고 골뱅이를 표시한 후에 뒤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d, 뭐 이런 하이픈, mmm, 하이픈, yy가 됐을 때 이 숫자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동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날짜 형식에도 여러 가지 표시 형식이 있죠. 표시 형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dd 소문자 했더니 이제 6월을 준에서 세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yy 하면은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연도에서 이게 뒤로 갔죠. 그 다음에 이건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표시 형식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8번 하겠습니다. 28번.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답은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빈칸으로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8번 다음 중 통합 데이터의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합계로 되어 있고요. 함수는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활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통합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정보 인증의 합계를 표 4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2013년도에 컴퓨터 정보과에 정보 인증 숫자가 있고요. 2014년 숫자가 있고 2015년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더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는 뜻이죠. 자, 여기 순서는 다 달라요. 여기랑 여기는 똑같지만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다르죠. 자, 그러면 그걸 찾아서 지금 한꺼번에 통합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다가 기준은 이 셀이기 때문에 여기다 놔주시고요. 통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는 이렇게 첫 번째 표를 추가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표를 추가를 눌러주시고 세 번째 표를 추가를 눌러주시는데 반드시 첫 행과 지금 왼쪽 열을 지금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항목이 나타나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눌렀을 때 이제 제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 또 해볼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첫 번째 표에 새로운 과가 추가가 됐을 때는 통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을 주시고 통합해서 이 첫 번째 표만 삭제를 하고 다시 참조를 하면 되겠죠.
자, 추가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밑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시 가보면은 자,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할 경우에 결과표의 레이블이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참조 영역에 워크시트를 추가해서 통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함수에는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시트에 한번 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F12를 누르면 왼쪽에 새로운 시트가 지금 삽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통합할 거를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이고, 자, 셀을 넓혀준 다음에, 자, 통합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통합. 자, 참조는 이쪽 와서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표, 원본 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 2014년도 거 추가. 세 번째 표 추가해서 첫 번째 행 왼쪽 열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눌렀더니 자,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트에 추가해서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합을 할 때 한번 보세요. 통합을 할 때 원본,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 숫자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통합을 한번 했어요. 한 상태에서 여기를 9000으로 했어요. 해서 엔터를 쳤을 때 여기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근데 새로운 시트에는 지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본 데이터 연결 확인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에 행이나 열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를 경우에 워크시트가 서로 다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 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합계를 눌러보면 개수 있고 평균 있고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A1부터 D1 영역을 선택한 후에 채우기 핸들 눌렀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했습니다. 가가 있고 값이 있고 월이 있고 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같은 가가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값이었을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자,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는 해보니까 자, 우리 띠가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지정 목록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에 옵션 가면은 고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 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반복시키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가나다라 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를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가나다라가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그럼 1번이 되겠죠. 자, 30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직접 해보고 외우도록 합니다. 페이지 설정은 보통 인쇄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한번 인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탭에는 세로인지 가로인지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배열에서는 몇 퍼센트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건지 자동 맞춤을 1대1로 주면은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용지 크기 품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백에서는 위쪽, 아래쪽, 왼쪽,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 여백을 줄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끌, 바닥끌 탭에서는 머리끌이나 바닥끌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위에 뭐 텍스트 서식이라든지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 날짜, 시간, 파일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그림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닥글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짝수, 홀수 페이지 다르게 설정도 가능하고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도 가능하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 시트에서는 자, 눈금선을 인쇄를 할 수가 있고 메모를 어디에 인쇄할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금선을 체크를 안 했을 때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눈금선을 체크 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눈금선을 표시를 하면 여기 이 셀 구분선을 의미합니다. 인쇄 미리 보겠을 때 여기 점점점으로 나타내는 부분 있죠? 이게 인쇄할 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간단하게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인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형도 하나 삽입해 볼게요. 도형 하나. 자, 이런 도형이 여기 도형이 있죠? 이런 도형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 도형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오른쪽 그림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오로지 글자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테두리 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보면은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의 표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 글꼴색은 모두 검정으로 되죠. 근데 도형은 테두리 색만 인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 볼게요. 메모는 어떻게 되는지 인쇄 여부가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하나는 시트 끝입니다. 시트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자,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애들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메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표시되게 하려면 메모 표시 해주시면 되고, 자, 자동으로 해주고 싶으면 맞춤해서 자동 크기 해주시면 자동 크기가 됩니다. 자, 이 메모를 인쇄할 때 표시하고 싶으면은 자, 데이터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에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는 자, 시트에서 시트 끝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끝. 자, 그럼 여기는 안 나타나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겨진 행위나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숨겨져 있거나 했을 때는 인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까지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녹화했는데 반드시 조금 실습을 해보면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익혀 나간다면은 기출문제를 다른 걸 풀 때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